사실은 방화범죄는 강력범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강력범죄, 강력범 하면은 네. 되게 막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방화범을 잡아보면요.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왜 그런 특징이 있느냐. 왜냐하면 방화범이 무슨 살인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공격성을 드러내기에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방화가 대부분 단독 범행이잖아요. 네. 누구랑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더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방화범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. 네,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? 이제 일단 뭐 살인범죄라고 하면 사람을에 큰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방화범죄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또 여기에 아주 극적인 쾌감을 주죠. 그러니까 즉 뭐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? 그래서 이런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그러니까 이 방화를 저지르기 전에는 막 긴장감에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지르고 자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보고 거기 막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거기 주민들이 막 어우 난리가 났다라고 해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신이 어떤 영웅이 된 듯한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. 네. 즉 내가 절대자가 돼서 이 지금 상황과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그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충동 때문에 방화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근데 이 연쇄방화는 결국엔 꼬리가 밟히기 마련이잖아요. 그렇죠. 꼬리가 길어지면 꼭 잡히잖아요. 그렇죠. 이 연쇄방화범들이요. 참 재밌는 것이 수사망이 좁혀오고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뉴스에 보도되고 해서 잡힐 것 같은데도 이 방화로 인한 충동,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카타르시스에 대한 쾌감, 이걸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화를 저지른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검거가 되게 됩니다. 우리 사건, 그 최 목사 사건을 보더라도요. 이 최 목사가 방화를 저지르고는 집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요.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. 참회해놓고는 아침만 되면은 거리를 헤매면서 방화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하고요. 실제로 그 최 목사가 방화하지 않은 날은 주일인 일요일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일 오정구에서 화제가 나니까 경찰들이 방화 사건이 나면은 즉시 그 현장을 가가지고 방화범을 잡았는데 이 최 목사가 라이터를 들고 그 주변을 서성인 거죠. 그러니까 불신 검문을 해서 당신 뭐냐, 왜 네. 이렇게 라이터 들고 와냐, 그 방화범 아니냐고 했더니 최 목사가 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 거 맞습니다라고 현장에서 자백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요.